자유롭게 살고 통쾌하게 죽기 텍스트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를 전번 시간에 마쳤지만 이 마지막 단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꿈을 자각하기 위해서 특별한 수행이나 방법을 동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꿈 속에서 이것이 이 세상 전체가 꿈이라는 진실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데에는 특별한 수행이나 노력이나 공부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의식, 그리고 이 의식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 자산 내지 기본 값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단 이 의식 그리고 그 현상, 즉 의식의 나타남이죠. 의식 스스로 나타남. 의식 현상은 곧 의식이고요. 의식의 자현이다.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꿈 세상뿐만 아니라 일상세계, 깊은 잠의 세계, 바로도 세계, 그리고 생전 사후 일시탈락에서 갖가지 모양과 이름과 생각과 느낌으로 나타나지만 이 제법의 실상은 오직 하나, 바로 이 의식이다. 이렇게 예스런 말투로 하면 일심이죠. 일심, 한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꿈세계구나라고 꿈속에서 아는 구조와 이 일상에서 의식이구나라고 아는, 즉 자각하는 구조와 또 죽음에서 이것이 죽음 바로도 세계구나라고 알고 자각하는 구조는 동일하다 이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일상 세계에서 이 물질자가 소위 말하는 깨어난다는 용어를 사용하죠. 물질자아가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자각이죠. 의식 자각이다. 이 역시 하나의 의식 현상이죠. 의식 자각인데 이 자각에는 자각하는 주체가 별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해서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요. 자각이다 이 말이죠. 스스로 각, 안다 혹은 근데 깨어난다는 말을 좀 쓰기가 저되죠. 왜냐하면 자꾸 개인의 이 깨어나는 주체를 개인으로 여기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좀 자각, 스스로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구조가 동일합니다.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은 꿈깨미든 잠깨미든 일상깨미든 죽음 깨미든 뭐 하다못해 일시적 깨미든 간에 이 전체의 구조는 자아가 그게 뭐 물질자든 아스트랄자든 멘탈자든 뭐 이름을 뭐를 붙이든지 간에 자는 그 주체가 아니죠.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각하기를 원하고 의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이 자각몽 뿐만 아니라
자각 일상, 자각 죽음 전체가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자아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의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고, 그러니까 진지하고 무겁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가볍게. 진지하고 무거우면 오히려 이게 이해가 어려워요. 이해도 어렵고 믿음도 잘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되도록 가볍게 이해하고, 가볍다 해서 또 너무 경솔하면 안 되죠. 예. 선현 성각의 가리킴을 잘 붙들고 있으면서도 가벼워야죠. 일단 정도로 들어섰으면 이제는 마음은 경쾌합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길을 못 찾아서 헤매기 때문에 좀 무겁죠. 무겁고 진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올바른 길로 들어섰으면 더 이상 무거울 일은 없죠. 그래서 이해하고, 가볍게 이해하고 믿고, 이 자아가 아니고, 그게 어떤 자아든 간에 자아가 아니고 의식 스스로가 깨어나기를, 즉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 스스로가 깨어나기를 소망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 수련, 수행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직 이해, 믿음,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믿음, 소망. 이 이해란 것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절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저절로 꼭 어떤 내가 진실을 꼭 찾아서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무슨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저절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인연 법칙에 따라서, 이 거대한 꿈의 설정 법칙에 따라서. 다만 우리가 이 고통과 공포, 생사의 질곡을 꼭 해결하겠다라는 원함이 있다면 그저 이 의식과 의식 현상에 대한 믿음과 이해, 그리고 이 이해와 믿음을 소망하는 거죠. 예, 의식과 의식 현상에 대한 이해를 소망한다는 것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마치 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다. 그래서 이 자아의 무슨 즐거움과 개인적인 어떤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오로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고 이렇게 하고요. 구복 기도가 아니고, 또 이 삼귀에 있어서도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는 친구들에게 나의 생명을 바친다. 이게 삼귀이죠. 이것은 개인을 다 떠나는 얘기죠.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부처님이기 때문에 주기도문과 삼기는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부처잖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현대적으로 오로지 이 의식과 의식 현상이다, 이 말이죠. 이것만 알기를 소망할 때 그 다음 일은 저절로 된다, 이렇게. 아니, 나는 너무 알고 싶고 소망을 10년, 20년 해왔는데 왜 모릅니까? 그 미세하게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개인적 동기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것만 탁 이렇게 그것이 저절로 탁 드러난다면, 개인적 동기가 탁 보인다면
이제 된 거죠. 예, 더 이상 우리의 장애는 없다. 그러니까 이 길을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가리킴을 주시는 분들의 말씀은 사실 제대로 듣고 보면 자아의 입장에서는 참 두려움이 일어나는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사실은 용기만 내면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용기를 내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 부분은 이제 자가 인연에서 공포가 발생하는 이유로서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자각몽 사례로 빠른 자각 유도하기.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텍스트에 기재된 자각몽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자각몽 사례가 이미 연구되어 있고 지금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자각몽 사례를 열람하는 것도 꿈 자각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비단 꿈 자각뿐만 아니라 모든 자각의 구조는 동일하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의식 자각이지 다른 특히 자아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이 5번째 자각몽 사례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왜냐하면 이 5번 112페이지에 5번 자각몽은 이 밤에 꿈을 꾸는 무엇이 밤에 꿈을 꾸느냐의 문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 5번 자각몽 사례는 밤에 무엇이 꿈을 꾸느냐. 우리는 밤에 보통 누워서 잠자는 이 육체가 꿈을 꾼다 이렇게 그 육체 안에서 특히 육체의 두뇌 안에서 꿈 세상이 펼쳐진다 이렇게 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단서를 제공하지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5째 줄이에요. 아픈 느낌이 매우 생생해서 지금 꿈속입니다. 꿈속에서 꿈을 자각하고 그 다음 상황이에요. 아픈 느낌이 매우 생생해서 지금 지금 꿈속에서의 아픈 느낌입니다. 꿈속 자아가 지금 뭔가 아픈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픈 느낌이 매우 생생해서 지금 실제로 잠자고 있는 현실의 육체에 무엇이 끼었나 하고 의심해 본다. 즉, 지금 꿈속에서 꿈을 깨지 않고 꿈을 자각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일상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물질자, 즉 육체죠. 물질자에 대해서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죠. 의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꿈속 상황을 꿈으로 자각하면서 꿈속에 펼쳐진 현실에
그러니까 꿈속 현실에 의식의 현재성이 위치하는 동시에 잠자고 있는 또 다른 현실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할 수 있다. 즉 의식 내지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즉 의식이 꿈속에서 실제하면서 오히려 잠자는 현실을 생각 속 상상으로 불러올 수도 있다. 바로 지금 무엇이 진정한 현실인가? 꿈속에서 깨어있는 것이 실제 현실인가? 아니면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실제 현실인가? 아니면 둘 다 동시에 현실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둘 다 현실이 아니고 진정한 다른 무엇이 이런 두 가지 현실을 지어내는 것인가? 현실이라는 것은 실제가 나타났다기 때문에 의식 현상과 마찬가지 단어죠. 그래서 지금 약간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꿈 세상을 자각함과 동시에 잠자고 있는 일상 세상도 동시에 자각한단 말이에요. 일동시로. 그러니까 이 자각몽이 좀 특이한 것이 하나로서 동시에 지금 꿈 세계와 일상 세계죠. 일상 세계를 동시에 자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묘하죠. 우리는 순차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직선으로 순차적으로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흐른다. 그래서 일상 세계에서 육체가 잠에 빠지면, 몸이 잠에 빠지면 물질이죠. 물질 몸이 오프되면 그제서야 꿈 세계가 펼쳐지고 전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개인적인 세계가 이렇게 펼쳐진다. 하지만 지금 112, 113페이지 이 자각몽 사례는 꿈 안에서 꿈 세계가 펼쳐져요. 꿈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은 꿈속 자아가 꿈에서 깨어나서 마치 주체인 것처럼 행동함과 동시에 또 일상 세계에서 이 꿈 세계는 지금 낮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고 뭐 과거 세계일 수도 있고 미래 세계일 수도 있는데 일상 세계에 지금 밤에 잠에 들어 있는 밤에 잠자고 있는 일상자 이것이 동시에 이제 의식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전체 세계, 꿈 세계와 일상 세계를 하나로서 동시에 지금 의식하고 있는 주체는 절대로 일상 자아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상 자아가 어떻게 자기 자신과 일상 세계와 더구나 꿈속 자아와 꿈 세계 전체를 어떻게 의식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상 자아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서 의식이 없는데요. 일상 자아와 거의 동격인 꿈속 자아를 어떻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꿈 세계 전체를 일상 자아, 더구나 지금 의식을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의식을 잃고 잠에 빠져 있는 일상자 육체가 어떻게 이 전체를 동시에 의식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또
이래 생각합니다. 아, 꿈 세계에서 깨어나는 것은 꿈속 자아구나, 꿈속의 나구나. 그게 아니죠. 예, 이 꿈속 자아가 어떻게 스스로 깨어나서 자기 자신과 꿈 세계와 더구나 일상 세계와 일상 자아 전체를 어떻게 의식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보디사트바와 삼세 제불이 의지한 반야바라밀다죠. 바로 일심 단일 의식입니다. 아하, 이 전체를 하나로서 동시에 의식하고 자각하는 것은 이 한 마음이구나. 하나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꿈 세계든 일상 세계든 무슨 세계든 현재, 과거, 미래를 동시에 자각하고 알고 의식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자아가, 잠자는 물질 자아가 자기와 동격인 다른 자아와 또 그 자아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까지 의식하는 주체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16페이지 이 자각몽입니다. 7번째 자각몽인데 이 자각몽도 지금 이제 언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16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입니다. 지금 꿈에서 꿈을 자각한 상태예요. 자각해서 지금 꿈속 자아가 꿈세계의 공간을, 꿈세계의 공간, 이 마음 공간일 수밖에 없죠. 마인드 스페이스 혹은 의식 공간, conscious 스페이스일 수밖에 없는데 이 세계를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날이 약간 어두워지는데 해변을 날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날아가면서 자각몽 속에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던 사항을 떠올린다. 내 정체는 몸이 아니라, 몸이 아닌 건 아니죠. 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꿈 세상 전체를 나타내는 의식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떠올리는 거죠. 자각한 상태에서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이해하고 믿고 있던 것이 다시 이제 부각되는 거죠. 꿈속에서 부각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상황이 꿈이라는 것을 자각한 자각몽 속에서조차도 평소에 몸과 동일시하던 강력한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잠재적으로 여전히 자각몽 속의 한 캐릭터를 나 자신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현실의 일상 세계에서도 이 일심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어느 정도 확실하고 꿈속에서 꿈을 자각한 뒤에 다시 이 진실을 떠올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이 엄청난 오래된 습관의 힘, 생각의 힘에 의해서
잠재적으로라도 이 꿈속 자아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경향을 본다 이 말이죠. 꿈속에서 깨어나서 꿈속 개인의 개인적 동기를 본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 스피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진실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을 때 고통과 공포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라는 말에 참뜻, 즉 오해를 있을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오해를 지금 조금 염려해서 이 자각몽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약간 무섭게 보이는 큰 파도가 몰아쳐 오면서 눈앞에서 흰 물거품으로 부서진다. 해변을 날고 있으니까요. 해변을 날고 있는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아쳐 오는 거죠. 저기 한 100m 앞에서부터 겹겹으로 완전히 엄청나게 큰 파도가 아니죠. 일종의 해일이죠. 해일. 산처럼 압도적인 그런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꿈속에서 파도보다 더 높게 날지를 못하니, 이제 날아가는 고도가 상당히 높으면 밑에 보일 텐데 파도는 높이가 한 100m인데 지금 지상에서 꿈속 지상이라니까 좀 그래. 꿈속에 이제 땅이죠. 꿈속의 땅으로부터 50m 높이에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고도라면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죠. 파도보다 더 높게 날지를 못하니 아마도 저 파도 속으로 날아가 부딪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저 엄청난 집채만한 파도도 꿈이죠. 꿈이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속이라도 축축하고 차가움, 그 다음에 어떤 충격파도 상당하겠죠. 축축하고 차가움을 느낄 테지만 꿈인데 모든 게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모든 영상이 희미해지면서 사라지려고 합니다. 꿈이 끝나지 않도록 이런저런 기술을 동원하면서 애를 써본다. 이렇게 하고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전혀 다른 또 이벤트 내지 이제 연극이 펼쳐지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이 모든 현상, 그것이 꿈속 현상이든 일상세계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실세계든 불문하고 모든 일의 정체는 바로 단일의식이다, 일심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아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 한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통과 공포라는 모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감각, 지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그 실제성이 이전과 달라진다. 즉,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나 하면 예를 들어 이 반야바라밀다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으면 무유공포라 했기 때문에 고통과 공포라는 게 아예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무유공포, 고통과 공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유, 유자가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무유공포, 고통과 공포가 있는 것이, 즉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반야 파라밀타, 프라즈나 파라미타죠. 프라즈나 파라미타. 프라즈나 파라미타를 알면 사실은 이 프라즈나 자체가 지혜죠. 예, 지혜다. 지혜는 뭐냐? 기실론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일심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일심이 프라즈나인데 오직 이거에 의해서 파라미타, 고통과 공포를 넘어간다. 고통과 공포를 여인다, 멀리한다 이 말인데 이 프라즈나 파라미타에 의거해서 무공포가 아니고요. 무공포. 무공포는 공포가 없다죠. 그런데 무유공포예요. 왜 무공포라 안 하고 무유공포라 했을까요? 이 유자가 쓸데없이 그냥 이 내자를 맞추기 위해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무유공포는 고통과 공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비실제다. 가상이다 이 말. 가상. 그 꿈속이니까 당연히 가상이죠. 예. 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이란 걸 알았다 해서 완전히 무공포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실제하지 않음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공포의 이름과 모습은 이전과 똑같다 할지라도 그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바뀌는 연금술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예, 이 비실제성, 그러니까 이름과 모습은 그대로인 채로 실제인 줄 알았는데 비실제하기 때문에 공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뭐라 할까요? 무공포라 하면 공포가 실제로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공포가 실제하는데 이것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예, 실제해야만 없애죠. 근데 실제하지 않는 거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다만 무엇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뿐입니까? 성각들이 가르칠 수밖에 없죠. 공포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무공포라 해버리면 공포를 실제로 있다고 여기는 거죠. 예. 꿈속에 호랑이가 무호랑이 하면 호랑이가 실제 하는데 없앤다 이 말이지만 무유공포는 없애는 게 아니죠. 호랑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하는 것을 없애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게 영원토록 사실은 실제 한다면 못 없애죠. 실제 하는데 있는 것은 영원히 있고 없는 것은 영원히 없기 때문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없다고 가리키기만 하면 되고요. 있는 것은 없앨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은 영원히 있고요. 없는 것은 영원히 없기 때문에 무공포가 아니고 무유공포다. 즉 고통과 공포는 우리가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이 의식 현상에 대한 이해, 믿음, 소망이 분명하더라도 이 고통과 공포의 이름과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모습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깃털처럼 자유롭고 평안해진다 했는데 왜 이 느낌, 개인적 느낌은 그대로인가? 꿈에서 깨어나도 꿈에서 존재하는 그 산더미 같은 파도가 꿈인 줄 알지만, 즉
없는 건 줄 알지만, 무유한 줄 알지만 그 공포의 겉모습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축축하고 덮치면 아프고 차갑고 그 서늘해서 막 온몸에 얼음장같이, 그래서 뼈골 속에 그 차가움이 파고들죠. 너무 이게 추위가 덮치면 뼈골 속까지 완전히 얼어붙는 그 느낌, 그것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꿈과 연극 자체가 전부 사라져 버려. 파도가 전부 사라지면 바다도 없죠. 그래서 이 무유공포, 즉 이 프라즈나 파라미타, 반야바라밀다죠. 반야바라밀다에 대한 고지라고 했죠. 알기만 하면 된다 할 때, 이 알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공포가 무공포가 아니고요, 무유공포, 공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해와 믿음이 더욱 깊어질수록 이 고통과 공포가 그 모양이 바뀌어 가지고 자유와 평안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고통과 공포의 그 내용과 뜻이 완전히 바뀜으로써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마나 마리시 성각의 비유로 하자면 어떤 밧줄이 있죠. 밧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동아줄이 이렇게 있죠. 동아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밤에 어슴푸레한 밤에 뱀으로, 천상 뱀으로 보이죠. 뱀은 공포스럽죠. 뱀인데 공포는 있죠. 그런데 이것이 뱀이 아니고 밧줄이었죠. 밧줄인 줄. 그래서 중생이 변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뱀이 아니라 밧줄이다. 약견 재상 비상. 뱀은 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뱀이고 사실은 밧줄이다. 이렇게 가리키기만 할 수 있는데 티칭이 안 돼. 티칭은 필요 없죠. 포인팅만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중이냐 하면, 지금도 이게 꿈속 상황이죠. 사실은 꿈속에서 지금 실상, 그러니까 이 의식을 가리키는 것도 이상해요. 왜냐면 그냥 있는 거니까요.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공포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밧줄이 이제 뭡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의식이죠. 뱀은 무엇입니까? 현상이죠. 즉 의식이 밧줄이 사실은 뱀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밧줄밖에 없잖아요. 두 개가 있지가 않아요. 법신과 화신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신이 있고 화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있는 것은 오로지 밧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오온 개공 이렇게 하죠. 있는 것은 오로지 공적 영지 하나만 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이 고통과 공포죠. 공포, 이것이 뭡니까? 지금 뱀이죠. 뱀. 그 다음에 우리가 프라즈나 파라미터에서 어디로 갑니까? 자유와 평안으로 가잖아요. 이 자유와 평안은 비단 일상 현실에서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꿈속이든 죽음이든 뭐 그 어떤 바로도 세계든 간에 온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자유와 평안을 원하고 고통과 공포를 얘기를 멀리하기를 우리는 바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통과 공포는 뱀이고 자유와 평안은 이게 이제 밧줄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뱀이 변해서 밧줄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이것은 밧줄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의식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의식이다. 뜰 앞에 잣나무 의식이죠. 일심이다 이 말이에요. 저기 예를 들어 종소리가 있다 의식이죠. 요즘은 이제 흔하게 들리는 게 버스 소리, 자동차 소리죠.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가리키는 거죠. 뱀이 아니다. 무유뱀이다 이 말이에요. 무유뱀. 뱀이 실제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알았잖아요. 알았다 해서 그러면 뱀이 완전히 사라지고 밧줄만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연극이 계속되고 꿈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전히 뱀이라는 모양은 남아 있는데 우리의 이제 인식 내지 이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뱀이로 보일지라도 이것은 뱀이 아니고 아하 밧줄이거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즉 고통과 공포의 모습은 있어요. 그 감각 지각은 있는데 마치 여기서 꿈속에 물이 다가올 때 꿈속에 그 뼈골 안에 파고드는 그 차가움과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왜 자유와 평안인가? 그렇죠? 예. 왜 자유와 평안인가? 바로 뱀이 사라지지 않건만 뱀의 실상, 제법의 실상을 보기 때문이다 말이죠. 어떻게 봅니까? 재상, 비상을 보고요. 조견, 오온, 개공을 보는 거죠. 개공을 보고 일동시를 보는 거죠. 일동시를 보기 때문에 여전히 예를 들어 컵이 우리에게 어떤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죠. 컵에 크게 다쳤다든가 찔렸지만 그 트라우마는 그 트라우마인 채로 있지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죠. 문제가 사라져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문제 그대로인 채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 스피커가 잘 좀 성능이 향상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오로지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각몽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다 마쳤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이 텍스트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자각몽 제5장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각경 125페이지입니다. 원각경에 보면 이제 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꿈인 줄 알면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꿈인 줄 아는 주체는 꿈 자체입니다. 꿈 속에 등장했다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 유동적이고 임시적이고 부질없는 그 꿈속 자아가 꿈인 줄 아는 주체가 아니에요. 꿈인 줄 알면 곧 깨달음이다.
지환정리, 이환적각이죠. 꿈인 줄 알면 즉시 떠나고, 떠나면 그것이 곧 각이다, 이렇게 하죠. 이 합치면 어떻게 되죠? 꿈인 줄 알면 각이다, 이 말이에요. 즉 안다, 이 말이죠. 안다. 무엇을요? 꿈인 줄 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의식임을 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물질이 아니고 물체가 아니고 각각 떨어진 독립적인 그런 실제가 아니고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물체는 실제가 아니지만 의식은 실제죠. 그래서 실제, 의식, 지복 이렇게 싹칫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금강경에 몸과 세상 만물은 꿈과 같다. 같은 게 꿈이다, 이 말이에요. 꿈이다. 마땅히 이처럼 관찰하라. 누가 관찰합니까? 개인적 동기가 떨어져 나가면 의식이 자관이다. 스스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관, 자견. 사도행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밤에 환상 가운데, 즉 꿈이나 바로도 상태를 자각한 거죠. 자각이 일어난 거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셉션 중에 보면 창조와 알면 동시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Creating and perceiving, creating and perceiving are simultaneously. 즉 의식과 존재, 창조와 의식은 동시다, 이 말이죠. 만들어내는 것과 지각하는 것은 동시다, 일동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동시에 같다, 이 말이죠. 만들어내는 것과 의식, 즉 존재와 알미죠. 이 컵과 컵을 아는 것은 동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객관이 어디에서 끝나고 주관이 이 머릿속 어딘가부터 시작된다 이래 알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에서는 늘 일동시다, 이 말이죠. 있는 거와 동시에 알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있음과 알면 같다, 이 말이에요. Creating and perceiving are simultaneously. 이 말은 creating, 즉 존재죠. 있다는 거예요. 있음과 암, 이것은 늘 동시다, 이 말이죠. 동시다, 이 말이에요. 동시. 그러니까 생조일동이라 하잖아요. 생조. 이게 이제 어록에, 경전과 어록에 나오는 생. 그러니까 나타남과 비춤이죠. 생조. 그러니까 이게 있음이 생이고 알미 비추는 건데 이제 여기 하고 같죠. creating이죠. creating. 만들어내는 거와 비추어 아는 것, 즉 perceiving이죠. creating, perceiving. 생조, 있음과 암, 즉 존재와 의식, 즉 컵과 컵암, 즉 뜰 앞의 잣나무와 잣나무암, 이것은 동시에 하나로 같다, 이 말이에요. 일동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주객이 하나단 말이 그렇게 신비한 말인 줄 알았더니 매 순간 우리의 일상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컵. 우리는 컵이 있고 내가 컵을 안다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컵 하는 순간 이것이 컵인 동시에 컵 알미죠. 존재인 동시에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해보면 되잖아요. 모든 존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든 존재가 그래요. 이 전부 알미잖아요.
그래서 있는 모든 것을 진술해 보시오. 그 다음에 치우고 아는 모든 것을, 의식의 모든 것을 진술해 보시오. 완전히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아하, 이 컵이 객관으로서 분명히 머릿속 어딘가에서 끝나고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초월적 공간에서 의식이 이 컵을 알고 있구나. 이런 엉터리, 그걸 과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엉터리 이야기가 이 프라즈나 파라미타, 진정한 지혜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난다 이 말이죠. 금강복음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통과 공포는 껍데기만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판 이야기 여담 5는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부분이 이제 늘 또 오해를 일으키죠. 그러면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의 또 수행이 됩니다. 근데 안 받아들여지죠. 어떤 때는 잘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니까 좋은 건 컨디션 좋을 때는 잘 받아들여지는데 컨디션 나쁘면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면 아, 이게 또 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받아들이는 거와 안 받아들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받아들이라 하면 자꾸 이 자아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막, 육체는 사실 거부를 하는데, 육체는 어차피 셀프잖아요. 셀프는 이기적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한 게 이긴 자아, 개인의 존재, 목적이고 역할인데, 그것을 자꾸 자아를 가지고 자꾸 셀프를 가지고 비셀피시하게 만들어라. 그것은 불가능하고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기적이 안 되기 위해서는 자아를 바꾸는 게, 이기적 자아를 비이기적. 사실 이거는 유치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자, 여기 이제 셀프가,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꿈 세계든 뭐 일상 세계든 죽음 세계 펼쳐지죠. 현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셀프, 자, 이건 원래 셀피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셀프니까. 근데 이것을 비이기적으로 바꾸라. 이것은 자아를 바꾸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잠시 셀피시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대로 두란 말이에요. 건드리지 말고, 노터치, 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두란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 자아를 왜 자꾸 건드리냔 말이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자기 역할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인 줄 알고 이제 그게 자꾸 뭘 또 하고 그걸 막 숭배하니까 이제 고통과 공포가 리얼해지는 거지. 이건 가만 놔두란 말이야. 그럼 비이기적으로 되는 거는 이게 이기심이 비이기심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천년 영원히 수행해도 안 되고요. 본래의 부처를 그냥 보면 된단 말이에요. 즉, 이 개인 동기는 그냥 가만히 옆으로 물리고 원마인드, 일심만 보란 말이죠. 의식을 보기만 하라. 똑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의식을 견정하라. 보되 올바로 보기만 하면, 정견을 하면 이제는 이기적이고 비이기적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정견 이후에는 모든 게 정사, 정신 이런 게 따라오기 때문에
비이기적인 거는 비이기적인 거를 모르죠. 예, 사랑은 사랑인 줄 모릅니다. 그냥 온통 사랑은 사랑이 아니게 되고요. 이름하여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가명 비상명이라고도 했죠. 도가도 비상도. 그러면 무엇이냐? 그래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를 받아들이면, 즉 셀피시를 비셀피시로 바꿔라. 이게 안 되는 걸 이렇게 자꾸 수행 삼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비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자아는 그냥 두란 말이에요. 즉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거는 그냥 자아의 역할이니까 그냥 두고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어디로 향하면 된다? 일심 단일 의식 현상으로 조견, 오원, 개공, 약견, 재상, 비상으로만 우리는 가면 되지. 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담 5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6장 자연법과 정의 이 부분은 지금 현대 우리 사회, 특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의 문제가 굉장히 벌써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이 정의 문제가 늘 지금 이제 부각되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소위 말하는 이 꿈속의 어떤 편가르기 이런 것이 우리를 또 다른 고통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다음 카페의 제목을 돈과 권력 그리고 불공정에서 고대의 비밀 지혜 이렇게 해서 이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해서 에세이 좀 길지 않습니다. 짧은 걸로 에세이를 그 전체 공지로서 늘 업로드해 두었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혹시라도 우리 선지식 도반번님들께서 이 사회 참여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을 수 있죠. 또 실제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한번 참조를 해서 가볍게 열람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자연법은 있지요. 자연법은 사실은 황금률이고요. 황금률은 바로 이 일심 단일의식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황금률은 윤리법칙의 유일한 원천이다. 황금률은 이렇죠. 내가 싫은 것을 타인에게 하지 마라. 이건 동서고금의 진실인데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러느냐? 너와 나가 같기 때문이다. 즉 단일의식이다 이 말이죠. 한마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도덕법칙이고 윤리법칙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모든 도덕과 윤리와 정의가 오로지 이 하나의 법칙에서 나온다. 즉 네 마음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의식 내 의식 나와 너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나만 있다. 즉 우리다 이 말이죠. 하나의 나만 있다. 하나의 영혼만 있다. 즉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내가 이득을 얻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다치면 내가 더 다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도덕과 윤리법칙의 원천은 오직 이 일심, 단일의식에 대한 이해 이거밖에 없다. 거기에서 135페이지 정의, 자유, 평등이 나오게 되고요. 또 우리는 자유와 평등, 즉 137페이지입니다. 자유와 평등, 즉 이 개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줄 우린 착각하죠. 그래서 자꾸 공동체주의다, 개인 자유주의다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데 이것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닌데 아마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극소수의 등장인물에 의해서 우리가 썩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크게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정도에 들을 수 없는 인연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7장 고통과 절망 돌파하기라는 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8장이죠. 8장 이제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8장 에필로그를 끝으로 이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텍스트를 마치고요. 지금 준비 중인 이 대성기실론과 유식 30송에 대해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재밌게 강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